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규모가 출시 약 3주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10명 중 6명가량은 은행권 등에서 빌린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송파동 한양 1차와 풍납동 미성맨션, 극동 아파트가 각각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와 함께 올해만 송파구에서 총 5개 단지가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청약통장 이탈자 수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3 대책 효과와 공공분양 유홈 공급 기대감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이 월요일은 유독 다른 요일보다 조금 더 피곤한데요. 이 월요일을 조금 더 여유롭게 넘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에는 조금 더 에너지를 아끼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면서 하루를 좀 간략하게 보내는 게 좋다고 하네요. 또 하루 금방 가잖아요. 부동산 고민 때문에 에너지를 쓰고 계신다면 그 에너지만큼은 저희가 아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습니다.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은 다른 요일보다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지만 또 마음먹은 것처럼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만큼은 저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랜드스타일셋의 신지훈 이사 그리고 김명관 이사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 일부 이 시간에는 이 두 분의 전문가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다양하게 만나볼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누구나 이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상담 좀 필요하다 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 위해서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부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성수동 2가 네, 289-154번지 다세대를 보유 중인데요. 네, 이 향후 전망이 조금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여기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야. 그럼 거주는 투자 안 하고 목적으로만 보유를 하고 네, 계시는 건데 성수동 2가에 289에 몇 번지라고 하셨죠? 있어요. 154번지요. 154번지. 여기에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계속 좀 가져가 봐도 가치가 오를 만한 곳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고 계시면 요 건물 맞으신가요? 네네. 네. 언제 이거 매수하셨어요? 저 19년도예요. 19년도에. 네네. 지금 현재 요 지역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된 지역, 네모 반듯하게. 지금 그러면 혹시 동의서 내셨어요? 예, 내긴 냈어요. 동의서 냈죠. 지금 몇 프로라고 하던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제가 최근에 여기 알아본 게 예. 저희 사무실에서 가깝다 보니까 네. 지금 50% 넘겼다라고만 들었거든요. 최근에 추진 50%요? 사무실에서. 예.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네. 가로정비 사업지잖아요, 여기가.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예. 성수역에서 멀지도 않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동부간선도로 뒤쪽에 들어가는 중랑천 이 윗길 있잖아요. 네. 여기를 지금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제 공사를 시작할 것 같아요. 물론 위쪽에 조금 뭐 상계 쪽 가는 쪽은 이미 공사를 해서 지하화를 했지만 원래는 지금 여기 동부간선도로 성수에서 시작하는 라인부터 계속 지하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사업이 진행되면 제가 볼 땐 이 동부간선도로를 덮은 위에는 공원길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이. 네. 그렇게 되면서 연남동 숲길처럼 인근 지역들이 전부 제가 볼 땐 뭐 카페라던가 이런 거가 좀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것 같거든요. 지금은 조깅하는 사람들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놨으니 네. 향후 전망은 일단 밝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되게 많이 가격이 뛰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네. 일단 예. 구역 지정이 또 해야 되고 창립청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수동이라는 곳이 지금 요 구역에 가장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가 작년에 2차 IT 지능지구라고 지정이 돼서 네. IT 센터가 이쪽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IT 센터가 뭐냐? 다들 아시다시피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네. 업무 시설. 지금 소유하고 계신 게 어떤 상품이에요? 다세대 주택이에요? 아니면 단독 다가구예요? 다세대요. 다세대. 네. 원룸인가요? 투룸인가요? 여기 1.5룸이요. 1.5룸. 예. 자, 정말 투자를 잘하신 게 뭐냐면 이 지역 전체가 여기 지금 전략정비구역 빼고는 IT 네. 센터 기업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성수동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네. 혹시 이 동네 자주 가시나요? 자주는 가요. 자주 가세요.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할 것 없이 이 지역에 돌아다니는 연령대 높은가요? 낮은가요? 낮아요. 낮죠. 자,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IT 센터가 계속해서 들어오죠. 유입 인구 자체가 연령대가 낮다라는 거는 원룸 내지는 투룸인데 1인 가구 원룸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제가 잘했다라는 이유가 일단 원룸 수요가 일단 받쳐주고요. 네. 자, 원룸 수요가 받쳐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하잖아요. 예. 아파트가 됐건 다가구가 됐건 단독이 뭐 다세대가 됐건 굉장히 지금 뭐 전세값을 뭐 내주느니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은 아닐 거예요. 왜냐? 수요가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공실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죠, 거의. 예, 수능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부동산에서. 내놓자마자 바로바로 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망은 밝으니까 쭉 가져가시고 추가적으로 귀 기울여 보실 거는 이 사업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언제 시작하느냐 이 뉴스 자세히 보시고요. 네. 그리고 전략정비구역도 언제 시작하느냐 4구역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이 뉴스를 유심히 보신다면은 네네.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이 지역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시면서 계속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가져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의 투자도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앞으로도 쭉 가져가 볼 만한 곳이다 조언 드렸으니까 편하게 보유 계획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좀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좀 투자 계획을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혹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해서 자세하게 고민 내용 보내주세요.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네. 용산 효창동 1번지 때 이제 지금 그 투자 물건을 하나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들어가는 자금은 한 2억 정도 돼요. 네. 그리고 매매가는 3억 5천이고 네. 한 전세는 한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혹시 집원이나 주변에 뭐 큰 건물 있는 거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예, 숙명여자대학교 뒤쪽이거든요. 네. 효창동의 숙명여대 바로 뒤쪽으로 그럼 다세대 주택을 좀 보신 거죠? 네네. 네. 매매가 3억 5천인데 2억의 투자금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한번 접근해 봐도 괜찮은 지역인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나눠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TV 보시면 여기 1번지 때 여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네. 네. 효창역 그 숙명여대 뒤쪽으로 네네. 있는 곳. 자, 그러면 지적 편집조를 좀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지역이었고 바로 왼쪽이 이제 효창공원이 있고요. 네네. 바로 뒤쪽으로는 또 숙명여대 캠퍼스가 있고 네. 뭐 아래쪽으로 뭐 한 5분, 6분 정도 거리에는 또 효창공원역이 있네요. 네네. 요 지역을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아까 3억 얼마라고 하셨죠? 매매가는 3억 5천이고요. 네. 전세는 한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1억 4천. 원룸이에요? 네, 원룸이에요. 원룸. 지분이 그러면- 좀 작더라고요. 한 2억 1천 정도 들어가네요. 지분은 네네. 몇 평 정도? 대지 지분이 3.6평 정도 돼요. 3.6평.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혹시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자주 나가 보시나요? 자주는 못 나갔고요. 네. 한 번 가보고 저도 이제 지도로 이렇게 살펴보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측면에서는 대지 지분이 작으니까 네. 이걸로 입주권이 나올 수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조금 제가 지도를 넓게 봤는데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찍어 드리는데 요게 뭐냐면 효창 4구역, 5구역, 6구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특이해요. 4구역, 5구역, 6구역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분양 물건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판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다 그런데 이런 네네.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요 지역하고 4구역 위에 있는 요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동의서를 걷고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던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근데 요 지역이 약간 오르막이에요. 네. 요렇게 가는 길이 약간 오르막이 구릉지이기 때문에 네네. 이 지역들도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노후도도 어느 정도는 갖춰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보면은 작은 지역 같지만 4구역 같은 것도 비슷한 면적이거든요. 4구역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쁘진 않지만 같은 금액에, 그러니까 투자금이 지금 2억 1천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네. 2억 1천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투룸 내지는 뭐 원룸, 큰 원룸이라도 대지 지분이 한 5평 정도 나오는 거, 네. 이런 물건을 한 번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런 물건이 있어요? 찾아봐야겠죠. 찾아봐야겠지만 아, 그래요? 일단은 지금 아까 3.5평, 3.6평이라고 그랬나요? 네, 3.6평 정도 되더라고요. 자, 지금 대지 지분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어느 법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인 재개발 현장에서 보통의 입주권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평수가 대부분 5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맞는 네. 건 아니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3.6평이어도 동의율을 만약에 조금 많이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추진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이거를 매수했던 이 소유자한테 우리가 입주권 요렇게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줄 테니까 빨리 동의서를 작업을 해서 뭔가 빨리 사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안 된다라는 말은 절대 못해요, 저도. 네. 다만
그래도 안전한 평형대를 조금 가져가려고 한다면 네네. 입주권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본다면 5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네. 시장의 흐름이다 아. 보니까. 네네. 그래서 한 번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투자금이 지금 2억 1천 정도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2억 1천으로 좀 빠듯하시죠? 용산에서 막 찾아보는 것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원룸이나 이런 형태로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작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봤더니. 꼭 용산이 아니라면 반드시 용산이셔야 되나요? 아,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꼭 용산이 아니라면 네네. 대안을 조금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어디 좋은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들 중에 가장 많은 뉴스를 차지하고 있는 게 남산 고도 제한 완화라던가 네네네. 아니면 바로 위에 이제 서울역 역세권 개발하는 곳들처럼 네. 역세권 개발과 남산 고도 제한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들 네. 그곳 위주로 조금 보신다면 역세권 개발에 대한 수익도 가져가고요. 네. 남산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그거에 따른 이익을 또 가져간다고 하면은 거기가 무슨 어떤 동네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뭐 후암동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뭐 회원동을 외장동이나 얘기할 수도 필동 있거든요. 이쪽도 괜찮은가요? 근데 후암동 같은 경우도 사실상 금액대가 조금 투자 금액대가 높다 거기도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고도 제한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가장 많이 발표를 하고 있으니 저는 회원동이나 해운동이요. 충무로역 인근이나 이런 쪽을 어. 조금 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투자금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으니 네네. 이렇게 한번 대안도 가져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한번 다녀보시고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면밀하게 한번 그럴게요.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투자 자금 대비 가져갈 수 있는 대지 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으로 보류 의견을 좀 드렸거든요.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이 여유 자금으로 좀 충분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현장 임장 활동 해보시고 여기가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 드시면 결정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방송 중에도 다양하게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많은 분들이 안전한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역세권과 관련된 투자 좀 해보고 싶다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지훈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전국에 서울이든 전국이든 가장 많은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지들을 조금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사업지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업지가 이렇게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른 어떤 사업 방식보다도 용적률을 많이 주면서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역 주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역 주변에서만. 그렇지만 모든 역이 다 같은 역은 아닌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고 가장 가치가 높은 곳들 이런 곳들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한두 군데 정도를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친절히 알려드리고 그런 곳들에 대해서 투자금이 얼마며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언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 옆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저희 세미나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뿐만 아니라 실제 새로운 아파트를 얻을 수 있도록 실거주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말씀 주셨으니까요. 주변 분들과 함께 이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좋은 기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김명관 이사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은 뒷번호 302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석관동 모아타운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이사님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 석관동 지역이 이게 저층 주거지로만 지금 밀집되는 지역인데요. 석관동은 사실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거의 90% 정도가 이제 단독주택이 다세대가 많이 있는데 작년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모아타운 2차로 선정된 지역이 바로 석관동 지역입니다. 현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8개의 이제 개별 구역이 이제 동의서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모아주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사업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동의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석관동 지역은 현재 8개 구역에서 한 4개 정도 이상이 조합이 설립이 됐고요. 그중에 시공사도 아마 선정이 된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2차 모아타운 지역 중에서는 가장 속도가 빠르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석관동이라는 지역이 입지를 봤을 경우에는 위로는 장이 뉴타운이 있고요. 또 아래로는 이문 희경 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제 대규모 뉴타운들이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중에 영향을 통해서 이 가운데 껴있는 석관동 지역도 만약에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광운대 역세권부터 시작해서 청량리까지 하나의 대규모 대단지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계속 보유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장이동이나 이문희경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지역인데 한 10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이 모아타운이라는 지역은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속도가 상당히 빠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지만 다른 뉴타운하고 동시에 같은 시기에 같이 이제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사업성도 빠른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모아타운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계속 보유하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각이 맞았네요. 기분 좋은 의견으로 전해드리면서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의견 드리고 다음 문제 사연 또 살펴볼게요. 뒷번호 0044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2개의 아파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독립문 극동 아파트와 무학 현대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어디를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같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독립문 지금 극동 아파트하고 무학 현대는 이 독립문 역에서 이제 앞뒤로 이제 역세권 아파트잖아요. 입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3호선 이용했을 경우에는 한정거장이면 이제 경복궁역이 있고요. 그 바로 아래로가 이제 광화문역이고요. 광화문에는 이제 여러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제 직장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는 지역이어서 아마 도심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한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인데요. 이 두 아파트가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하자고 한다면 일단 독립문 극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이제 사방이 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산책로라든지 이렇게 환경이 상당히 월등하게 뛰어난 이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학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정말 가깝습니다. 정말 가까운 역이고요. 용적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이 동과의 동의 간격이 상당히 넓어서 이 아파트 단지 내 주거 환경이 상당히 쾌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거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한테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학현대 바로 앞에 길 건너 보시면요. 독립문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제 혼자 이제 학교를 다닐 때에도 좀 걱정이 덜 되는 이제 아파트가 무학현대 아파트여서 두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시는 분의 좀 성향이 어떠신가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나이가 있으셔서 주변 환경에 산책로라든지 이제 쾌적한 조용한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한다면 독립문 극동 아파트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하철, 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 이제 어린 자녀가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 보내는 거에 좀 걱정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는 무학 현대 아파트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주하시는 연령대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1257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여유자금을 1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인근에 재개발지에 투자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이 1억이 여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이 1억이라는 금액이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이제 돈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청량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1억으로 재개발 투자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청량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개발로 인해서 초고층 이제 주상복합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해서요. 4개의 동이 있습니다. 청량리 동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존농동, 답심리동이 있고요. 그리고 용두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청량리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장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청량리 6구역, 7구역, 8구역 재개발 구역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으로는 아마 지금 들어가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종론 답심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주상복합으로 지금 다 개발이 완성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뉴타운도 많이 지금 입주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소액 투자하기는 좀 힘든 지역이라고 한다면 청량리 지역에서 이제 제기역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용두동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용두역도 있습니다. 용두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구역 지정이 된 지역은 많이 없고요. 노후도는 지금 청량리 지역하고 비슷하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청량리 지역이 앞으로 GTX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재개발을 통해서 화려해지는 시기에 이제 맞서가지고 같은 시기에 용두동 지역도 저는 개발의 호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용두동 지역도 그의 청량리 지역이 많이 변화가 됨으로써의 집가 가치 상승이 같이 동반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청량리 지역 교통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면서 천지가 개벽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가치가 동반상승할 수 있는 용두동 지역을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지역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은 아직까지도 1억으로 투자해볼 만한 곳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용두동 쪽으로 한번 임장 다녀오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663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상계 주공 3단지 아파트와 창동 주공 3단지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아마 요즘 급매들이 좀 나오면서 투자 관심 생기신 것 같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여러 재건축들의 사업의 속도를 좀 앞당겨 주는 게 있는데 지금 강북권 일대에서 가장 대장주의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가 바로 상계 주공 아파트입니다. 그 상계 주공 아파트와 그 옆에 있는 창동 주공 아파트를 비교를 하시는 거고요. 이 두 아파트는 역세권 아파트예요. 이제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원역에 이제 4호선과 7호선이 끼고 있는 지역이고요. 창동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창동역이 있잖아요. 창동역에는 이제 1호선과 4호선이 끼고 있는 역세권 아파트, 초역세권 아파트인데요. 이 두 단지가 아마 이 지역에서는 대장주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창동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창동역에 GTX가 들어오는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상동역에 GTX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도시인권으로 한 번에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단기간 내려올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노원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원역에 차량 기지가 있는데요. 이 차량 기지에 업무지구가 들어오잖아요. 사실 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으로 이제 일은 도심권에서 하지만 이제 자로 들어가는 도심 베드타운 역할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막상 사실상 업무지구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 직주 근접이 가능한 단지가 바로 상계주공 3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량천을 기준으로요. 왼쪽에는 창동이 있고 오른쪽에는 노원구가 있는데 창동은 도봉구로 들어가고요. 상계동은 노원구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상계주공 3단지 같은 경우가 창동 지역보다는 훨씬 더 선호도가 높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노원구에는 학군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자녀분 학교라든지 업무지구의 직주 근접 그리고 이제 학원가도 노원구, 도봉구 쪽보다는 노원구 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봉구보다는 노원구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두 아파트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저는 상계주공 3단지로 매수하시는 게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가 조금 더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더 살고 싶어 하느냐를 따져본다면 노원구 상계 주공 아파트에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주할 때 또 투자할 때 가장 편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역세권이냐 여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 방송 시간에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문의 많이 오고 또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자세하게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명관 이사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최근 1, 2년 사이 새로운 이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을 정말 많이 발표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이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도 있고요. 모아타운도 있고 이제 역세권 개발도 있는데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과 모아타운은 지금 현재 1, 2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올해 이제 가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을 많이 발표할 거라고 서울시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27년도까지 100곳을 선정한다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요. 서울에는 지금 한 370개 정도의 역이 있습니다. 370개 정도 역 중에 100곳 선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역에 대한 가치라든지 미래 이제 서울의 역세권 개발로 인한 이제 가치를 따져봤을 때 우리 전문가랑 같이 이제 상담했을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역세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역들이 리스트가 몇 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세미나를 이제 최근에 올해부터 이제 새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 세미나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소수 정예로 한 20명 정도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매주 목요일하고 토요일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하는 세미나의 주제가 바로 역세권 개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저희 전문가와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같은 투자 전략을 저희 사무실 나오셔서 전문가와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만 해도 정말 많은 역이 있죠. 그 역 중에서도 과연 어디가 개발될 것이냐, 그동안 쌓아왔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문의 주세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이어가 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전 지금 안산에 있는 신길 온천역에 네, 휴먼빌 1차 아파트 파리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어디로 가면 좋을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네. 이사를 가시는 지역은 그럼 어디를 좀 생각하고 계세요? 지역은 안산 내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똑같이 안산으로 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지금 네. 갈아타기를 해볼 시기가 아닌가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안산시 신길 옥천역 근처의 휴먼빌 1차 아파트 향후 전망에 따라서 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바로 이사님 도움 받아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이 아파트 신길 온천역에서 한 2, 3분 정도 거리는 초역세권 아파트네요. 네네. 아, 이거 언제부터 보유하신 거예요? 3, 4년 됐습니다. 4년 전이라고 얘기를 네. 하시고 네. 그때 혹시 매수 어느 정도에 하셨나요? 그때 한 2억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혹시 가격 아세요? 지금은 한 3억 초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3억 초반. 네. 지금 여기 매물 많이 나와 있죠? 네,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아무래도 시기가 좀 이렇게 매물을 많이 쏟아내고 네. 이 물량을 누군가가 채워주면서 가격을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 예. 그 시기가 사실 이제 누군가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네. 더군다나 이제 수도권 지역 밖이잖아요. 예, 그렇죠. 수도권 밖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에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네네. 갈아타기 해드리고 싶은데 예, 이거 갈아타기 하신다고 해도 네, 제가 볼 땐 같은 지역 안에서는 네.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가요? 네네. 네, 왜냐하면 어쨌거나 2억대에 사서 3억 초반인데 네네. 제가 볼 때는 3억 초반도 매도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면 같은 금액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4년 전에 매입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아무런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심화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구도 매수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기간이 1년 이상 만약에 끌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네.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이거를 회복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쪽으로 뭔가 호재가 있어서 매수세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갈아탄다고 하시면 네,
이거를 매도를 해가지고 여유 자금이 예를 들어서 어느 네. 정도 나오나요? 지금 한 2억 정도요. 2억이요. 네. 그럼 앞에 저 그 상담하셨던 분들 방송까지 다 보셨어요? 보시고서 전화하신 거죠? 네네. 그렇죠. 여유 자금 2억이면요. 네. 서울로 들어오세요. 차라리. 서울이요? 네. 네.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네. 좀 네. 지도를 한번 좀 키워볼게요. 네. 자, 이렇게 좀 크게 보면 네. 서울 안에서도 우리가 네.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3도심이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강조하죠. 예. 3도심을 네.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3도심을요? 3대 업무지구예요. 네네. 3대 업무지구. 이 네. 3도심이 업무지구가 다 있는 곳이 3도심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업무지구라고 하는 거는 이 업무지구에 누가 있어요? 수요가 있죠. 네. 어떤 수요냐? 뭐 내 집 마련을 위한 네. 실수요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전세 월세를 하는 임대차 수요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2억대에 똑같이 2억으로 만약에 여유자금을 투자하신다. 3도심 위주로 좀 보시고 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개발 호재가 확실한 곳들. 네. 그러니까 완전 끝난 곳들 말고 네네. 강남 같은 경우는 삼성역 코엑스 빼고는 거의 다 끝났어요. 예. 그렇죠. 테헤란로 가봐도 이미 더 이상 짓는 빌딩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영등포, 뭐 종로 중구 안에 있는 뭐 서울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주변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단계에 있는 곳들에 빨리 들어가시는 게 저는 오히려 그동안 안산에서 조금 제가 볼 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익이 안 났으니까 네. 내 손에 들어온 게 없는데 그동안 세금은 많이 냈죠. 네. 그럼 마이너스죠. 그렇죠. 남들 벌 때 나는 세금만 냈으니까 마이너스지. 예, 예. 그렇죠? 그거를 상기하고도 그러니까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만한 그런 지역들이 있으니 네. 오히려 서울 쪽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깊이 네. 고민해 보시고 매도가 네.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안산이나 이런 지역들, 지방 대부분의 네. 지역들이 그렇지만 빨리 서울로 진입을 하셔서 뭔가 이익을 내실 거라면 가격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뜨리더라도 빨리 갈아타는 게 제가 볼 땐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같은 안산 지역 내에서의 갈아타기는 우선 반대 의견 드렸지만 빠르게 매도하고 서울 쪽으로 진입할 수 있다면 빠르게 좀 실행을 해보자 조언 드렸습니다. 매도가 쉽진 않겠지만 언제든 또 도움 필요하시다면 그 다음 전략 저희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75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제가 그 여유자금 한 2억 정도로 네. 도심의 그 서울역 근처로 해서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혹시 투자처 추천 좀 받을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2억의 여유 자금으로 좀 근처를 좀 돌아다녀 보셨나요? 네, 조금 다녀봤어요. 네, 다세대 주택 위주로 좀 보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빌라 서울-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역도 굉장히 넓은데 어디에 좀 투자해 보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참 공교롭게도 2억대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 주시네요. 그래요? 네. 제가 시청자분은 앞에 거를 못 봐서, 네네. 그래요? 서울역 주변을 보셨어요? 서울역 근처 뭐 용산 쪽으로도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 인근의 그 남산 쪽 근처로 보고 있거든요. 좌우로는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많이 다녀봤어요. 뭐 이 서울역을 끼고 있는 게 중림동이라던가 네. 서계동이라던가 네. 청파동, 뭐 후암동, 회연동, 뭐 소공동까지 있는데 소공동은 사실상 뭐 가봤자 뭐 상점이나 제가 업무 시설밖에 소공동 없어서 가봤네. 네. 보실 건 네. 없을 것 같고 네네. 그렇죠?
자, 이 중에서 혹시 그래도 마음에 드는 동네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서울역 인근 쪽에 뭐 서계동 쪽이나 회원동 쪽이 괜찮은 것 같은데 서계동 쪽은 조금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예산에 맞는 곳으로 보다 보니까 회원동 쪽이나 이쪽을 좀 보고 있었어요. 좀 네. 동호안 자, 쪽. 그러면 네, 지금 일단은 투자금이 2억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투자금 글쎄요. 저는 이렇게 볼게요. 지금 다세대를 보시는 거죠. 네, 빌라를 보고 있어요. 다세대. 왜 오피스텔은 안 보세요?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투자 수단으로는 그렇게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오피스텔은 좀 제외했거든요. 지금 주택 수가 좀 혹시 죄송하지만 주택 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주택은 지금 하나 있어요. 아, 1주택. 네, 아, 그러면 이번에 취등록세에 대한 완화 기준에 따르면 만약에 또 하나를 투자하더라도 1.1%가 되겠네요. 예, 맞아요. 여기는 또 중과되는 지역도 아니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용산은 배제하는 게 맞겠네요. 네, 중과 대상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회원동 같은 곳을 보셨다고 하는데 회원동을 보시더라도 어떤 거 위주로 혹시 보시나요? 뭐 개발지, 입주권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회원동은 남산 고도 제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에요. 네. 아시죠? 예, 아마 회원역에서 조금 이 지역을 돌아다니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남산 롯데캐슬이 있는 지역 위쪽으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업지고, 그렇죠? 네. 이쪽은 상업지. 그 다음에 뭐 이 위쪽 같은 경우가 조금 뭐랄까 단독 다가구도 많고 뭐 다세대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쪽에서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 지역이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요즘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뭐 고도 제한 완화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가 들어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동안 좀 소외됐던 지역인 중구 쪽이 서울역 인근 중구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러고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궁금하신데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남산 고도 제한이 그럼 풀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 이 지역들 남산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지역들이 그럼 과연 몇 층까지 올라갈까? 몇 층까지?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30층 이상 가지 않을까요? 30층. 네.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여기는 네. 구릉지잖아요. 그렇죠? 산 네. 줄대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곳들이니까 네. 30층으로 올리려면 굉장히 많이 파야 돼요. 네. 이거를 버텨야 되니까. 그렇죠? 평지에서도 30층 올리는 게 힘들어요. 근데 구릉지에서 깎아가지고 30층 만드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30층 가면 좋죠. 근데 이 주변에 이미 40년 전부터 있었던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10층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못해도 10층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은 4층밖에 못 짓는 이 지역에서 10층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지역은 그러면 10층에서 10층 이상이니까 한 15층 정도 예상을 해보고 15층 많아야 뭐 17층이고 이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이해 가시나요? 예. 예.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에요. 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이 지역은 정비구역이거든요. 아직까지 상업지잖아요. 네네. 여기 준주거, 여기 2종, 3종이 뭉쳐 있고, 자,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해가지고 남산 고도 제한을 완화받아서 재개발을 해도 15층, 17층이에요.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정비 계획을 가진 곳이 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역세권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네. 지역이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게 돼서 32층을 이미 11년 전에 지어놨거든요. 네네. 그러면 얘는 32층짜리예요. 아까 원하시던 30층. 그렇죠? 네네. 그러면 15층, 17층을 받는 게 내가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 32층을 지을 수 있는 곳에 역세권 개발, 빠른 방식의 역세권 개발을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무래도 높이 올라가는 곳이 더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보다는 오히려 역세권 개발하는 곳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재개발도 좋아요. 네. 많은 다양한 방식들의 재개발 방식들이 많아요. 모아타운이라던가 가로정비 사업이라던가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시청자분, 특히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심하는 것들, 현금 청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예. 민간으로 진행하는 역세권 개발은 현금 청산이라는 게 없으니까 대상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런 그렇겠죠. 투자처만 잘 고른다라고 하면은 네. 충분히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는 층수가 나오는 그 땅에다가 내가 물건을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투자 지역도 있으니까 반드시 저런 지역을 조금 고려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예. 그래도 못 찾겠다. 그러면 저희 세미나 오세요. 아, 예. 그러면 그런 지역을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해서 조금 투자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서울역 주변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주변에서도 조금 더 돈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일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임장활동 해보시고 또 돈 필요하시다면 무료 세미나도 이용해보세요. 저희 남은 시간에 문자 사연 하나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75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강동구 고덕 강일 2지구의 재개발 여부가 궁금합니다라는 간략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김명관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강동구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주거 지역이 이제 고덕동 지역인데요. 이게 1지구, 2지구가 있고, 고덕 2지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한 3개 지구가 이제 비지밸리 앞으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가만 80%가 넘게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재개발 문의가 지금 항상 이슈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독주택, 이 대지가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이 소유주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분 쪽을 통해서 이제 여러 이제 빌라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대규모 이제 대단지 이제 주택 가지고 계신 분하고요. 이제 땅이 조금 있는 이제 빌라 소유주분들이 이제 재개발하자는 이제 그 의견이 많이 이제 나오는 지역인데요. 저는 앞으로는 이 비지밸리 지역이 업무지구가 들어오면서 또 9호선에 대한 이제 호재가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단독주택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또 다시 새로 지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재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문제일 것 같네요. 오늘 자세하게 방송 시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좀 전해드렸지만 또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명관 이사와 또 신지훈 이사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선착순으로 한 20분 정도만 함께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문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